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등하나 싶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장 초반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게 호지였습니다. 최근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반발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결국 5포인트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열흘간 하루만 빼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미 증시의 이 같은 가파른 하락세는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된 독일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3%로 대폭 낮추어 잡았습니다.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거란 우려감도 큽니다. Low interest rate policy that gave investors a lot of optimism. We saw a big rally, and now investors may be wanting to take some money off the table. 확산 일로의 에볼라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에볼라 확산으로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 속에 뉴욕타임스는 에볼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다는 월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 분석가 마이클 신시어는 오늘 지금의 뉴욕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일 위험하다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난 주말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LA를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동포간담회의장에서 국제사회와 남북 문제에 있어 향후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루과이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LA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이른바 중진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는 데는 지금 제가 봐서는 강대국만 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진국이 같이 서로 스크램을 짜서 그러한 그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한국과 멕시코가 중심이 되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이번 순방에서 멕시코 의회 상원의장의 한국 방문도 성사시킨 정 국회의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대 중국, 한국 대 베트남과 같은 형태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향후 합의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정 국회의장은 한국으로 귀국 직후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쪽에는 이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없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그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점차 하나의 나라로 일치돼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미조 한인사회 현안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 멕시코에서 그런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돌아가면 우리 입법조사처 국회에 갖고 있는 브레인들을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연구하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LA 동포간담회에는 미셸 스틸박 조세 형평위 부위원장과 강일한 LA 한인회 이사장, 그 밖에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한인회, 평통 관계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만성화된 가뭄으로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한 LA시가 2017년까지 현재의 물 사용량의 20%까지 강제적으로 줄이는 절수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산하 수력 전력국의 절수 방안의 하나로 도로 중앙분리대와 길가 조성에 잔디 대신에 가뭄에 강한 식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외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는 물 수입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시정부뿐만 아니라
각 산업체와 가정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무주 태권도원 개관을 기념하는 코리아 태권도 나이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태권도인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미국의 태권도인들과 또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뉴욕의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2014년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개최와 한국의 무주 태권도원 개관을 기념하는 코리아 태권도 나이트 행사. 뉴욕 일원 미국인 태권도 사범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째 되는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겸 한국 문화 행사에 미국 사범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참가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태권도 무주의 태권도원이라는 거대한 태권도의 성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태권도원도 홍보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또 홍보하고. 이번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면서 한국 국기인 태권도와 함께 한국의 멋과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합니다. 한국을 더 많이 알려 한국 방문의 기회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나 한류 붐이 크게 일고 있는데 태권도야말로 원조 한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관련 분들을 이제 오늘 한국 관광을 소개함으로 해서 한국 관광객을 보다 늘리고자 이런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태권도가 이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Taekwondo changed my life from everything from my childhood to now. It matured me. It made me the person I am today. And I got to say that without Taekwondo, I really don't know where I'd be in life. I love Taekwondo. 미국인 태권도 사범들은 내년 한국의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40여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일부 외신들은 위축소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40일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히 김 위원장이 짚고 있는 지팡이에 외국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Now apparently North Korea's leader is back. State media have released photos of Kim Jong-un in public with a cane, walking with a cane. 미국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모습을 감춘 뒤 제기된 실각설과 와병설 등을 다시 전하고 당뇨병 등 가족력도 소개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거동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리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공개된 사진만 볼 때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해 연출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만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당 창건일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전보다 살집이 줄어든 외모도 수술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들고서라도 공식 활동을 재개한 데는 온갖 억측을 잠재우고 체제 안정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에볼라 감염자의 수가 매주 10,000명씩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달이 에볼라 대응의 고비라고 합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치료를 받던 에볼라 감염 환자가 현지 시각 지난 13일 숨졌습니다. 숨진 환자는 56살 UN 직원으로 이달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뒤 지난주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극심한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에볼라 감염자는 8,900여 명, 사망자는 4,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주말 감염자 수가
9,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2달 안에 에볼라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염자 수가 일주일에 최대 1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nticipate the number of cases occurring per week by that time is going to be somewhere between 5,000 and 10,000 a week. 이에 따라 에볼라 감염자의 70%를 격리하고 사망자의 70%를 안전하게 매장한다는 목표를 60일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 통계로는 에볼라 치사율이 50% 정도로 나타나지만 사망자 조사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치사율은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3개 나라의 국경 등으로 에볼라 감염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일부 위안부 관련 보도가 오보였다며 취소한 것을 계기로 아베 정부가 전 세계 홍보에 나섰습니다. 내각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공식 결정한 것으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 무력화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정확한 역사 인식을 형성해 일본의 입장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관련 과거 일부 보도를 오보로 인정하고 취소한 것을 빌미로 위안부 책임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는 의도입니다. 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いかに国際的に明らかにするかということを我々もよく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표현된 외무성 홈페이지 글도 최근 전격 삭제했습니다. 지난 1995년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아시아 여성기금 모금 호소문입니다.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해 군대 위안부로 삼은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다는 내용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보가 보다 노골화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